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카리성 체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카리성 체질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참 기쁘시죠? 저는 무차오산성 체질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2년이 되니까 정말 많이 바뀌고 5년이 되니까 많은 세포들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7년이 되니까 머리카락의 텍스처도 달라지더라고요. 알카리성 체질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의 강의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카리성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우리 몸의 항상성 작용을 어떻게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식품을 선택해서 먹을 것이냐. 왜냐하면 식품에는 알카리 식품이 있는가 하면은 산성 식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면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두 가지만을 좀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본래 어떤 것들은 알칼리고 어떤 것들은 산성인지 좀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액체가 대개 한 65% 이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액체가 거의가 다 알카리성 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pH는 대개 7.45 약 알칼리죠.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위산이 분비하는데 이거는 염산으로서 하나의 케미칼에 속하는 아주 독한 산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담즙이 알칼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이 거기서 분비하는 것이 알칼리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들, 그 다음에 소장에서 분비하는 효소들, 이것이 다 알칼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에서 많은 것들이 썩고 있고 모든 부산물들이 이제 배설하기 위하여 있는 그곳에는 상당히 그 산성 환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림파액, 그 다음에 혈액, 타액, 그 다음에 이 심장을 싸고 있는 액체, 뇌를 척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환하고 있는 액체, 또 심장 자체를 양수처럼 액체를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그 액체, 흉곽에 있는 늑막에 있는 액체, 그 다음에 복강에 있는 액체, 그게 많으면 복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알칼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약 알칼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약 알칼리를 보유하는 뒷면에서는 백갑이죠. 알칼리들이 보류하고 있어야지 산성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쉽게 산성 체질이 되면서 질병에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류마티성 질병들, 그 다음에 루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가 면역 증세들, 당뇨, 심장 혈관 질환, 그 다음에 키드니, 콩팥이 나쁜 분, 이런 분들은 대개는 이 몸의 체질이 산성 체질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산성 체질이 되고 애시도시스,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당뇨에도 합병증이 오면은 그 에시도시스 산성 체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서 우리 몸이 이 산과 알칼리를 정해서 항상 건강하도록 약 알칼리를 정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화학적으로는 pH 7.4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미 우리 몸에 그런 이 항상성 버퍼 시스템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이 버퍼 시스템에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하는 세 생명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폐, 간, 그리고 신장입니다. 폐는 탄산가스를 배설시킴으로써 탄산가스는 산성입니다. 이 완충 작용에 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신장은 이 가장 강한 산, 수소 이온을 배설시켜 줌으로써 하고 있고요. 간은 우리가 먹은 산성 식품에서 생기는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나오는 산성 식품을 먹었을 때입니다. 수소 이온을 폐나 간으로 보내고 그것을 합성 그 다음에 시키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충 작용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것을 옛날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라도 그 화학을 공부하신 것을 기억을 살리셔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강한 산은 우리 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소 이온입니다. 그럼 수소 이온은 간이 신진대사를 한 찌꺼기로 만들어내는데 산성식품인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또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설탕 그것들을 신진대사하고 마친 찌꺼기들 또 채 종류 씨앗이나 넛에서 짜낸 기름 이것도 정제식품이죠. 이런 것들을 신진대사하고 맞췄을 때에 이 수소 이온이 많이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강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완충작용을 하는 이 버퍼 시스템에서 두 가지가 바로 이 시소 게임을 하듯이 배설도 시키고 합성도 하고 또 합성한 거를 분해도 하고 하는데 딱 두 가지 물질입니다. 하나는 탄산수소염. 이 탄산수소염은요, 영어로는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해서 화학적 구조식은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십시오. 캐피탈 레터로 HCO 그리고 요 옥시전 산소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3을 쓴 것이 탄산수소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보닉 애시드, 우리말로는 탄산입니다. H2CO3입니다. 이 H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하는 여기에서 이 아주 강한 산이 어디서 어떻게 배설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완충작용, 이 버퍼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하는 항상성 작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폐에서는 탄산가스를 배설시킴으로써
이 완충 작용에서 산을 배설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완충 작용에서 그 탄산염하고 탄산하고 두 개가 서로 작동을 할 때에 어디가 어떻게 돼서 탄산가스가 이렇게 배설이 되느냐? 이 수소가 탄산염에 가서 붙으면은 그 탄산이 되는데요. 이것이 H 탄산 이제 여기서 적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나가겠습니다. 수소가 탄산염에 붙으면 H2CO3가 됩니다. 이것이 유리되면은 물과 탄산가스가 됩니다. H2O하고 CO2가 됩니다. CO2 탄산가스는 폐로 나갑니다. 물은 리사이클 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폐에 탄산염이 있어야 바로 이 탄산가스로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콩팥에서는 바로 이 탄산염에 수소 이온이 가서 붙음으로써 탄산이 됩니다. H2CO3가 됩니다. 이것이 신장에서 하이드로젠, 수소 이온을 배설시킴으로써 여기서 탄산염을 유리해내고, 이 탄산염이 유리된 것은 왜냐하면 수소가 배설되니까 탄산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 탄산염이 재흡수가 됨으로써 폐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폐에서는 이 탄산염에다가 수소를 붙이고 이것을 다시 탄산에서 물과 탄산가스로 분리시켜서 탄산가스는 내보내고 물은 다시 리사이클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완충 작용에 의해서 이 세 장기가 간은 강한 수소 이온을 들어온 산성식품에서 유리해냈을 때에 생긴 것을 신장으로 보내고, 신장은 그거를 수소 이온을 배설시킴으로써 다시 탄산염을 재흡수해서 폐로 보내고, 그러면 폐에서는 이것을 다시 수소하고 결합했을 때에 H2CO3가 되는 탄산이 되는데, 이 탄산이 물과 H2O, 물과 CO2라는 탄산가스가 되면 탄산가스를 폐에서는 내보내고 물은 리사이클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세 장기, 무슨 세 장기라고요? 간, 폐, 신장. 그런데 다시 써마리를 하면은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산성식품이 들어왔을 때 그 강한 산인 수소 이온을 만들어서 폐로 보내거나 간으로 보내면은 폐로 보내거나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에서는 수소를 배설시키고 탄산염이 된 데서요, 수소를 배설시키고 탄산염은 재흡수를 해요 폐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산을 제거해주고, 폐는 이 탄산을 받았을 적에 물과 탄산가스로 분리를 해서 탄산가스는 배설시키고 물은 리사이클로 간다. 그러면은 간은 수소 이온을 신진대사에서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몸에 모두 있는 것을 한데로 모여서 신장과 그 다음에 폐를 보내서 조절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신장은 수소이온, 그 강한 산을 배설시켜 보내고, 그 다음에 탄산염은 폐로 보내서 폐가 수소하고 해서 탄산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한 발자국 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과 탄산가스가 되면 탄산가스가 배설되고, 이래서 이 버프 시스템 완충 작용해서 산을 몸에서 배설을 시키고 우리 몸을 약 알칼리를 항상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는 이것이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산성체질에서부터 약 알칼리성 체질을, 내성이 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폐에서 탄산가스를 배설시키고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다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바로 이 약 알칼리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왜? 탄산가스는 산성이지만 산소는 알칼리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맥혈은 97%의 농축된 산소를 포함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정맥은 70%.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동맥액이 산소를 많이 포함해가지고 온몸을 돌고 정맥혈이 돼서 돌아올 때는 산소가 27%가 다 세포에게 보급되었고, 이제 70%의 산소를 포함한 정맥액이 다시 폐로 가서 다시 산소를 포함하고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혼나셨죠? 메르스 때문에요. 메르스는 걸리자마자 금방 이 호흡기 장애가 오면서 뭐가 된다고요? 폐렴이 되죠. 그러면 바로 이 폐에서 이런 산성과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일이 부진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 호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안 되면은 금방 신부전증으로 가고, 신부전증으로만 안 가도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부전증으로 가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투석을 해서 이거를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얻었을 때에 병을 털고 살아나는 분이 꽤 많이 있으셔서 참 천만다행으로 들여다볼 때 참 손에서 진땀이 나고 힘들었지만은 현대의학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망률이 40%가 아니라 10% 미만인 9점 몇 프로로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품에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 있다고 그랬죠. 만일 산성식품을 먹으면 우리 간에서 아주 강한 산인 수소이온을 만들어내서 신장과 폐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게끔 일의 부담이 많이 지워지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성식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동물성 단백질, 지방, 그리고 정제한 흰밀가루, 흰쌀, 설탕, 그 외에도 가공식품들, 또 쌀도 요즘은 흰쌀, 이 코팅한 그런 흰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씨앗이나 이런 데서 축출해낸 정제한 지방은 많이 잡수시면 그것도
산성의 찌꺼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아니 되고, 또 더 나쁜 거는 여기서 잠깐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제린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식물성, 유용성 지방을 수소를 압축하는 상태에서 접을 붙여서 고형의 지방을 만든 것이 마제린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에서 수소 이온을 떨어뜨릴 때에 간이 바로 그거를 유리해내서 바로 이런 두 완충 작용을 하는 폐와 신장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체질은 엄청난 산성 체질로 변하고 말겠죠. 특히 산성 체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있는가 하면은 면역이 낮아져서 전염병 같은 그런 질병의 이병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곡이라 할지라도 곡식만 잡수시면은 그거는 약 알칼리를 남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산성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충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전곡 껍질을 벗기지 않고 거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이런 천연의 그대로를 우리가 잘 요리해서 보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남겨주는 알칼리를 서프라이하는 알칼리성 식품이 바로 야채, 그 다음에 과실입니다. 열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처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선한 나무에서 잘 익은 과실, 그리고 신선한 야채입니다. 그리고 잎사귀, 푸른 잎사귀 야채는 더욱더 좋은 찌꺼기를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칼리를 보유하는 내성이 강한 체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과일은 모두 신과일이 참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여기에 있는 산은 물론 산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의 종류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멜릭 애시드, 이거 능금산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나 도마도에 있는 거죠. 주석산은 포도에 있죠. 탈타릭 애시드라고 해서, 구연산은요 시트릭 애시드인데 모든 레몬, 그레이프루트,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프루트에 있는 것이 구연산입니다. 유산은 렉틱 애시드라고 해서 여러분 사워 밀크, 밀크를 발효시킨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식초, 이거는 아세틱 애시드라고 해서 초산입니다. 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은데 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산, 하나는 무기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야채나 신선한 야채나 푸른 잎사귀 그리고 신선한 과일에 있는 이 산은 유기산으로서 혼자 있지를 않고 복합체로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산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광물질, 염이나 그러니까 소디움이나 포테시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산이 있는가 하면은 산과 산이 과일에 있는 산과 산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천연의 음식은 신진대사를 마친 찌꺼기는 알칼리체를 남기는, 왜? 이런 유기산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알칼리체를 남깁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 또 라임은 염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산이 아닙니다. 이 라임이 적당히 섞여 있는 알칼리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뼈와 우리의 치아에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에 광물질은 이 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물질은 칼슘,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기 광물질일 경우에 그 다음에 그레햄 브레드라든가 꿀이라든가 몰라세스는 라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빵, 설탕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나 오일,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이 라임이 없습니다. 이 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리브라든가 넛 종류는 이 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루트 밭이나 야채가 알칼리 염으로서 이 유기 소디움 염분이나 포타시움이 하고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올 적에 그 신진대사의 찌꺼기는 알칼리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로서 우리 식품에 그런 형태로 우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다음에 감자는요, 껍질 바로 밑에 그 알칼리 염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하면은 이거는 산성식품이 되지만 만일 껍질째 베이크를 해서 잡수신다면은 그것은 알칼리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요리 처리를 하느냐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체질이 산성 체질로 기울느냐. 과식을 했다든지 간식을 했다든지 소화력이 약해서 항상 소화불량증이 있다든지 해서 소장이나 대장에서 전분계통의 음식은 발효를 하고 그랬을 때 산이 많이 생기고요. 단백질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밀려 내려가면은 그것은 썩습니다. 퓨트리파이. 썩을 때에 생길 때에 또한 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 깨끗이 않고 많은 그 저류된 배설물들이 저류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산성 체질이 될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고 이것이 흡수가 되면은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걱정, 근심, 공포증, 질투, 좌절감, 릴렉스를 못하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발휘하는 뇌신경에 손상을 입히는가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 그런 그 질병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위에 산이 많다고 해서 중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임시변통이지 대단히 나쁜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과일을 잡수실 때는 과일하고 야채는 같은 끼니에 같이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칼리 식품 해도 여러분 들으셨죠? 세 가지 형태로 알칼리 식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과실은 특히 신과실이 체질에 잘 맞지 않아서 애쓰시는 분은 이렇게 응용을 해보십시오. 과일만 한 식사 때에 잡수시도록 그리고 산성 과실을 잡수실 적에는 전분 과실을 같이 잡수지 아니하시면은 그 신진대사의 찌꺼기는 알칼리체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비어 있을 때 잡수십시오. 그리고 잡수신 지 1시간 후에는 식사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전이나 그렇게 잡수시는 것이 좋고 디너 하루 중에 가장 큰 식사를 하실 때에는 절대로 잡수지 말고 디너 하면은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샐러드를 중심으로 하는 식사로서
단백질, 그 다음에 좋은 지방, 예를 들면 샐러드에다 아보카도를 넣고 샐러드를 만드시다든가 이런 그 식품의 배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면은 이 폐와 신장과 간이 기능을 잘 하려면은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물 적당히 잡수실 때 잡수셔야 되고 일찍이 주무셔서 일찍이 일어나시는 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간이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이 낮 시간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폐의 활량이 늘어날 때에 이 완충 작용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장에서 방출하는 혈액이 많으면 거기서 25%가 콩팥을 돌고 있기 때문에 콩팥의 신진대사가 아주 좋아지고 소변이 나갔는데 소변은 산성입니다. 왜? 강한 산을 정하고 있는 수소이온이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3의 콩팥인 땀을 통해서도 산이 배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저력이 있는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하심으로써 어떠한 질병이 우리 주변을 감돌아도 입영하시는 경우가 없고 내성 있게 이기고 건강한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